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안열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안지 부분은 동영상을 계속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초안쟁패에 관련된 이야기의 흐름, 또 그 안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은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 초안지 부분, 특별히 초안쟁패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열전 형식으로 이제 세가에 있는 내용들과 열전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제가 나름대로 열전을 따로 편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안지 부분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을 하나씩 한 명씩 탐구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이름하여서 초안열전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요, 소화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그 유방옆에서는 항상 이 소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나이는 유방보다 조금 어리지만 사실상 형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유방을 옆에서 가까운 곳에서 도왔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초안지 영역과 관련된 그런 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화를 우선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는 제가 이제 소상국 세가에 나온 내용을 비교적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겠는데요. 그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다시 편집을 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는요, 폐연 사람입니다. 폐연 사람이고 법률에 통달해서 일처리하는 것이 공평하고 그에 비할 사람이 없었으며 폐연의 주리의 하급 벼슬아치를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폐연에서 하급 관리를 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제 관아의 서리죠. 서리 정도 역할을 이방이나 또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아는 폐연의 하급 관리 출신인데 그가 일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유방과의 관계를 이제 그 소상국 세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조가 벼슬하지 않고 있을 때 소하는 여러 차례 벼슬아치 신분으로 고조를 보호해 주었다. 고조가 정장이 되었을 때에도 소하는 늘 그의 곁에 있었다. 또 고조가 벼슬아치로 함양에 갔을 때, 이 부분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기의할 때 유방이 이제 군사를 일으킬 때 이제 그 함양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서 우연찮게 이제 기의를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 일을 말합니다. 벼슬아치들은 모두 그에게 300전을 주었으나 소하만은 500전을 주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그가 이제 그 굉장히 험한 일을, 지금 험한 사명을 맡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죄수들을 이끌고서 함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일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위로금 또는 뭐 전별금 같은 거를 주었겠죠. 여비에 써라. 또 거기에서 또 보탬이 되도록 여러 돈을 이제 300전씩 전부 걷어서 준 모양이에요. 그때 소하만은 500전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왜 사마천이 앞에다가 이렇게 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만큼 소하는 이 유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폐연 시절부터 각별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도 보면 늘 벼슬아치로서 이제 유방을 보호했고 늘 그의 곁에 있었고, 그리고 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는 몇 살 어립니다마는 오히려 형님처럼 늘 그 유방 옆에서 그를 도와줬던 그런 아주 유방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정말 필요로 하는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 소화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소화, 그러면 누가 뭐래도 탁월한 행정가죠. 행정의 달인입니다. 자, 그 처음에 그가 폐연에 있을 때 그가 하급 관리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진나라에서 어사를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관리들을 감찰을 하고 관리들을 살피겠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행정처리나 어떤 일들이 손색 없이 처리를 하니까 진나라 어사가 이를 탐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조정에 들여보내서 등용시키고자 이 사람을 굉장히 여러 차례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아는 한사코 사용을 하고 절대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소아는 자기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로 가서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진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도 하급관리로 있었으면서도 진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의 어사가 그 능력을 보고 함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는 한사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소아가 행정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유방이 나중에 이제 함양에 들어갑니다. 함양에 들어가서 이제 항우보다 먼저 들어가죠. 항우보다 먼저 함양에 싹 들어가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 장수들은 앞다투어서 금과 비단과 재물이 있는 창고로 달려갔다. 그런데 소아만은요, 어디로 달려갔냐면 진나라 승상부 어사부의 법령과 도서들을 거둬서 감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나라의 모든 법체계, 그 나라의 모든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들을 빨리 가서 이 함양에 들어가자마자 그 모든 것을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숨겼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더라도 이 소아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 일관되게 이런 행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라의 체계를 바로 갖추는데 아주 그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제일 먼저 입성했을 때에도 그는 먼저 법령과 여러 가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먼저 빨리 감추고 그것을 거두어서 감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제 유방이 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항우가 들이닥쳐요. 항우가 들이닥치면서 이제 유방도 그때는 항우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힘에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항우가 이제 여러 제후들과 함께 함양을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불사릅니다. 그래서 그 함양이 불을 타는데 몇 개월 동안 불을 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항우는 그 함양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자기를 이제 서초 폐왕이니까 이제 서초로 돌아갑니다. 초나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우하고도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왕은, 즉 유방을 말하거든요. 한왕은 천하의 험존한 요새와 호적과 인구수에 많고 적음, 물자가 많거나 적은 것,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이는 소하가 진나라의 그림과 도서 및 문서들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한왕으로서, 왕으로서, 또는 나중에 이제 한나라를 정식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라를 세워서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통치자로서의 정보를, 기본적인 정보를 다 이 소아가 제공해 주었고, 소아는 그런 쪽으로 행정적인 것으로 유방을 탁월하게 보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장률이라고 그래요. 소하가 이제 제정한 법률을 구장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구장률, 그러니까 법률 체계를 잘 세워가지고 국가의 기본을 다지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고요. 특별히 이 진나라의 법 체계를 참고하였으면서도 또 진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진나라의 법적 시스템을 다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 변형을 하죠. 왜냐하면 진나라의 법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 체계를 백성들이 조금 더 편하게 백성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법 체계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 구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진나라의 법령집을 토대로 해가지고 소하가 만든 그런 법률인데, 이것이 이후에 420년 동안 한나라가 유지할 때 기본적인 법 체계가 이것이 되고요.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소하가 만든 법 체계가 탁월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하는 유방 옆에서 유방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 법률, 제도, 이런 것을 다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가 함양에 들어갈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나라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지대한 법률적 또는 시스템 또는 나라의 통치체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유방이라는 사람과 이제 더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유방이라는 사람과 더 연관지어서 이것을 설명해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유방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 지도를 좀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강의를 착실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가 진령산맥입니다. 진령산맥이고 여기가 이제 관중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중 땅이고요. 이쪽을 넘어가면 여기 한중시가 있고요. 요 밑에 가면 파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함양에 누가 먼저 들어갔냐면 유방이 먼저 들어갔는데 이어 따라서 항우가 들어와서 할 수 없이 항우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방은 항우 밑으로 들어가서 항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약속을 했죠. 누가 먼저 여기에 도착하는 사람이 관중 땅을 차지하기로 했는데 이제 항우가 유방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방을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이 파촉지방으로 보내죠. 이 파촉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파촉지방으로 보내고 이 관중 땅을요 3등분을 해서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삼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3부분으로 나눠줬다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황후는 여기를 3부로 나눠줘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유방은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파촉으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고 자기는 서초 패왕이다. 이제 쉽게 말하면 춘추 5패에 패자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천하를 통일했다. 나는 서초의 패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유방이 이쪽에 한나라를 세운 거죠. 한나라를 분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다짐을 하다가 잘 준비를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삼진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복을 할 때 이 파촉 지방을 누가 맡았냐면 바로 소하가 맡아서요. 이 소하가 여기서 파촉 지방을 책임을 지면서 여기에서 수많은 물자들을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인력들과 병사들 또 물자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을 잘 보면 자 한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요 삼진 지역을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때 소하는 승상으로 파촉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소하와 유방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항상 뒤에서 밑받침을 해줍니다. 유방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방이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항상 소하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파촉 지방을 소하한테 맡겨놓고 다시 자기는 함양으로 가서 함양의 삼진 지역을 다 평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면요. 이제 한왕이 유방이 이제 여기를 다 차지했어요. 이쪽을 다 차지하고서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나아가서 이제 항우하고 결전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항우하고 결전을 벌여야 되니까 그때 이쪽을 또 누가 맡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또 소하한테 맡깁니다. 소하밖에 여기를 책임지고 후방을 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왕이 제후들과 초나라를 공격할 때 역시 소하는 관중을 지키면서 태자를 모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기에는 그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항상 후방에서 이제 유방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버팀목과 같은 그런 역할. 유방이 항상 자기 뒤에다가 놓고 내가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소하가 이 관중에 이제 들어가서 법령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고 종묘 사직 궁실 현업을 다 세워가지고 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소하는 항상 유방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모든 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항상 최후의 결제는 항상 유방에 가서 유방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선택안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항상 이제 유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결제를 그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갑자기 소하가 편리한 대로 처리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꼭 유방을 모셔다가 유방이 그것을 책임지고 결제할 수 있도록 와서 그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 소하는 절대 자기의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처리할 때는 항상 유방을 세워주면서 왕으로서 유방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항상 그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인자로서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비굴하게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유방 옆에서 그 나름대로 한 나라의 시스템과 한 나라의 어떤 체계, 법적인 체계, 모든 어떤 국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기의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한 왕을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한 왕을 잘 달래면서 일을 했다, 이렇게도 이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 관중에 왔어요. 관중에 와가지고 소아는 관중의 소적과 인구를 관리하고 식량을 징수하여 수로로 군대에 공급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죠. 끊임없이 식량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한왕이 여러 차례 이제 항우하고 결전을 벌입니다. 결전을 벌일 때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 차례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 차례 위기를 당해서 거의 자기 혼자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소아는 항상 관중의 병졸들을 징발해서 군대에 빠진 인원수를 채워넣었다. 그래서 이 한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소아에게 관중일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외의 인물들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도요, 이 유방이라는 사람의 병적인 성격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의심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의 삶을 가만히 이제 되돌아보면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달처럼 살았던 사람이고, 그가 유일하게 이제 내세울 만한, 우리가 지금 그의 리더십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다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협객 마인드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들깨처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방이. 그러니까 그처럼 소아가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늘 이제 찝찝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유방입니다. 소아는 유방의 마음을 미리 선제적으로 유방의 마음을 잘 만지고 유방이 소아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유방의 마음을 잘 이렇게 만집니다. 영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인데요. 이제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영린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 한비자가 말하고 있죠. 사기의 소상국 이 세가편을 가만히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이제 세 부분이 나와요.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 유방의 의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요, 한나라 3년 한왕이 경연과 석성 사이에서 항우하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한왕은 여러 번 사신을 보내 승상을 위로했다. 겉으로 보면요, 이 말을 겉으로 보면요, 한왕은 지금 소아가 뒤후방에서 너무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걱정해서 사신을 보내서 위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소아의 마음이 자꾸 소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꾸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옆에서도 조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소아가 자기 자손과 형제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자를 모두 뽑아가지고 한왕에 있는 군역에 다 보내게 됩니다. 이건 유방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방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유방은 소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방의 의심하는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 자기 자식들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해가지고 유방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유방이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매우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이 표현 자체가 소아가 유방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만질 줄 알았다. 그리고 미리 예측을 잘해서 유방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이 소아는 잘 읽고 대처를 했다. 이인자의 처세술로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황제가 되었을 때 일이에요. 한나라 11년이에요. 이때 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고조가 이제 직접 진압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때 이 진이라는 사람이요, 한신과 내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신도 은근히 이제 모반의 뜻을 이때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소아가 이제 회우무, 즉 한신을 계책을 써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를 다 진이라는 사람을 이제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이때 몰래 소아가 이제
난을 제압하고 돌아왔으니까 당신이 와서 인사해야 할 거 아니오? 라고 해가지고 그 누구의 명령도 안 듣는데 이 소아의 명령은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신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소아거든요. 그래서 한신이 왔는데요. 이때 한신이 왔을 때 이제 그 여태우가 그의 한신의 목을 쳐버립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토사구팽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유방 입장에서 보면 한신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한신은 유방이 늘 못 믿어했고요. 한신은 또 나중에 이제 이 초한쟁패 그 스토리에 이제 가다 보면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왜 유방이 한신을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맘먹었는지 그 간접적인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알턴니 같은 그런 한신을 이제 이 소아가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유방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승상 소아를 상국으로 제수하고요. 그 다음에 시급을 5,000원이나 더해줍니다. 그리고 군사 500명과 도유 1명을 보내가지고 상국의 호위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이 사건도요, 굉장히 소아를 대접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소아한테 따고 왔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의심 많은 유방이, 의심 많은 한왕이 지금 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에게 호위병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당신을 감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자, 이때 소아가 봉급을 사양에서 받지 않습니다. 봉급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오히려 군비에 보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패턴인데요. 또 사기를 이렇게 말해요. 고조는 과연 크게 기뻐했다. 자, 여기도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역시 고조의 마음을 겉으로 요렇게 봉업을 보내고 500명 사람을 보내서 뭐 호위하게 하고 또 비서실장을 보내서 이렇게 소아를 돕는 것처럼 소아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반대편에는 또 유방의 의심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소아는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이 소아는 이 유방의 마음을 선제적으로 만져서 오히려 자기가 더 충성을 보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크게 기뻐했다. 또 한 번이 나와요. 한나라 12년인데 이때는 이제 영포라기도 하고 경포라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모반을 합니다. 그래서 고조가 이제 스스로 또 이때도 신이 장수가 돼서 그를 공격하고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서 상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물어봅니다. 자, 자기가 늘 뒤를 맡을 사람은 소아밖에 없었는데 소아가 뒤를 맡고 있을 때에는 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심을 하거든요. 유방이 그때 또 기가 막힌 처세를 합니다. 땅을요, 그 함양 지방에 땅을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민심을 사납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소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심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 한나라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가만히 그 어떤 이제 흐름을 우리가 뒤돌아 보면 사실은 유방보다는 이 소아를 사람들이 더 믿음직스럽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이 지금 자기가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가는 것을 의심해서 또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물어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어버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악평을 일부러 받으려고 이런 계책을 소화가 됩니다. 똑같은 패턴의 반응이 나옵니다. 고조는 과연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의 의심병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고조의 의심병을 알고 미리 항상 그 고조의 마음을 미리 맞추어서 대응을 했고 이인자로서 탁월한 처세를 하는 이 소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